네, 오늘장 이슈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 황수욱 수석연구원 나오셨고요. 또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알아볼 소식 역시 미국과 이란의 휴전 또는 협정 가능성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시각각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새롭게 들어온 거는 일단 휴전을 한 뒤에 휴전 동안 이제 종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2단계 종전안이 이제 접수됐다. 여기까지가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합의만 된다면, 이대로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큰 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청신호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아직은 확실한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인플레 시나리오 확률을 낮춘 초기 신호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말씀해 주신 대로 즉각적인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후속적 포괄 합의를 담은 2단계 안을 전달받았지만 이란이 아직 이를 수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니죠. 네, 네. 동시에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도 또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제 평화 체결보다는 협상 가능성만 반영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또 저도 다른 채널로 체크한 뉴스플로우들에 따르면 방금 네. 나온 보도 중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미국 이란 45일 휴전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이며 대통령 제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서요. 이번 뉴스가 이제 인플레 상단을 눌러줄 수는 있지만 물가로 완전히 끝내는 확정 신호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지금 못 바꾸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사람 마음이 다 쫄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45일 동안 휴전을 하면서 그 사이에 좀 더 시간을 벌어서 이제 협상을 이어나간다. 이제 이런 점들이 시장이 지금 일단은 기대를 거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변 대표님께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일단 이란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 45일이라는 이 휴전 협상에 대한 어떤 일정에 대한 단서를 좀 제공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이란 측에서 수용을 할 것인가 이 기조인데 사실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당장 이 봉쇄를 좀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미국의 입장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해제를 선순위 요건으로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상충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부분이 휴전 협상의 이제 중요한 어떤 협상 키워드가 좀 될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 일단 주요 국가들에 대한 중재가 구체화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좀 관계없이 45일이라는 휴전 협상에 좀 임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좀 해제하는지 여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좀 너무 다른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네. 외신 보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양측에 대한 조건들을 좀 제시해서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표명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점은 동부 시간 이제 4월 7일이죠. 이 기간 이전까지 이란 측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지 또는 미국의 일부 좀 양보가 있을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러면 재개방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것과 한번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재안이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낸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 연준도 이제 의장도 바뀌고 새로운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케빈 허시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울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조금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6월 조기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는 지난주 발표된 고용도 어느 정도 조기나 가능성에 대해서 보기가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티 같은 이제 글로벌 기관들도 9월까지 인하 전망을 접고 9월 이후에 인하 전망으로 다시 이제 미뤄진다라던가 네. 로이터가 조사하고 있는 3월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도
연준이 최소 9월까지 동결을 할 것이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서베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라고는 하더라도 최근 고용과 물가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6월에 연준이 바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명분이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최신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향을 받은 물가 지표가 처음 공개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전쟁의 여파가 미국 물가에 얼마나 압력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이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신다.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일단 뭐 부정적인 영향들보다는 일단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부각된 이유가 일단 이란의 지정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네. 이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상방 우려감들이 일단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3월 CPI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2월 데이터가 CPI 기준에서 한 2.5에서 지금 거의 한 1.1%대 그러니까 3.3에서 3.4% 정도에 대한 컨센이 좀 제시가 됐고요. 이제 코어 CPI 지수의 경우는 0.2% 정도 상승 요건을 좀 반영시킨 셈인데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반영 수치가 이번 뭐 CPI 지수에 일부 영향을 좀 작용했지만 이 부분이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준의 이 매파적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선의 부분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카드도 저는 뭐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리스크에 대한 장기화 여부에 따른 어떤 영향도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단 장기적인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휴전 협상이 그래도 4월 이내 좀 종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향후의 어떤 변수 요인은 역시나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여부 이에 따라 연준의 스탠스도 이에 맞게 좀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 대표님은 금값이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여기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와 함께 이제 금 가격도 재차 좀 같이 동조돼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지표들은 일단 전반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이 그동안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시금 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오히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장기화 이 부분이 최근에 뭐 지정학 리스크까지 빠르게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유가의 어떤 연동 관계는 단발성보다는 다소 좀 중기적 관점에 대해서 상방 유지 가능성들이 좀 커졌다는 부분을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게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하면서 금리가 재차 좀 하락하게 된 네.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에 전체적인 어떤 금리 스탠스에 대한 기조가 이제 인상보다는 일단 뭐 조기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좀 반영시켜 준다면 금리가 좀 상승하게 되는 어떤 배경적인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어떤 부분들은 뭐 금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좀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사그라든다. 그럼 이제 자금의 이른바 머니무브가 막 이제 또 전쟁 때문에 다른 양상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회피처들로 막 갔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전쟁 기운이 좀 가라앉게 되면 또 한번 이런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이 기술주 쪽에서 좋은 얘기들이 좀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AI 연산수의 급증이라던가 이에 따라 뭐 GPU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기존의 주도주들, 기술주들의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반영을 하지 않고 어떤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였다는 이유들로 이 주식들이 이제 그런 좋은 얘기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피난처로 뭐 에너지나 방산주들이 최근에 갔던 거에서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다시 뭐 전쟁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방산주나 에너지가 올랐던 완전히 얘네를 이제 깎아내리고 이쪽으로 세게 로테이션 하느냐 뭐 그 정도로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털리하게는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방산 수요의 어떤 구조적인 증가, 예를 들면
이번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개된 그 이제 국방 예산의 그 커다란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이 주식들도 분명히 펀더멘털리하게 좀 리레이팅된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리스크 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주도주들이 좋은 얘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다시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은 초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딱 시기가 또 어닝이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다가오니까 이게 전쟁이 기업 어닝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가이던스에서 사실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화되면 할 말 없지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 전쟁 기간이 좀 사그라든다면 그런 것들이 우려가 사그라들고 다시 기술주 쪽으로 공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작년에 2025년 그 무역 분쟁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좀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도 어떤 그 매크로 우려가 이제 시장의 본질인 펀더멘털의 우호적인 환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던 뭐 4월 중후반 이후 5월부터는 시장이 다시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실적 쪽에서 결국에는 좋은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또 리레이팅 됐던 구석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이번 실적 시즌에도 좀 기대할 볼만 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준행 통해서 자세한 개장 사항 들어보셨고요. 선물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휴전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개장 상황 초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일단 저희 방금 말씀 나눴던 어떤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그런 섹터별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슬라이트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직은 뭔가 한쪽의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휴전안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반영보다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금리 관련한 지표들까지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제 시장을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느껴지는 초기 장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변 대표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혀 주가에 좀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WTI 유가 선물 지수도 배럴당 지금 $110를 다시 한번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시점은 휴전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어떤 봉쇄냐 또는 뭐 재개방이냐에 따른 어떤 여하에 따른 어떤 이견차가 이번 어떤 휴전 협상의 가장 큰 난제 요소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어떤 수급적인 어떤 불안 요소를 조금 더 가중시키는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양측의 어떤 입장으로 하여금 좀 정해진다면 어떤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지만 이 부분은 전자보다는 어떤 후자의 영향 오히려 좀 리스크 관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선제적으로 더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장 초반 상황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 계속 그랬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장 양상이 달라지고 또 저희 이 장 중에 전쟁과 관련된 속보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긴장을 계속 늦추지 않고 속보 보면서 계속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지금 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그 전과 후의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시장의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스페이스X가 빨아들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상정이 될 거냐 이 부분도 되게 관심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와의 관계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 매개체로 연결이 돼 있기는 하죠.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뭐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다. 다만 이제 연관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X와 이 테슬라의 사업 구조 자체가 좀 확연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일단 스페이스X가 향후에 뭐 테슬라를 좀 집어삼킨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보면 스페이스X는 일단 뭐 국방
미국의 어떤 안보 기술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직결되는 어떤 사항들을 좀 고려했을 때 사실 이제 이 일반 기업과의 어떤 합병이 사실 규제상으로 완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허용이 좀 가능할 거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당장의 스페이스X가 뭐 테슬라를 좀 편입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나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의 규모가 좀 커지는 부분들은 테슬라와 뭐 테슬라 좀 부관되는 X, AI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 어떤 확장 관점에서 특화된 사업 구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뭐 사업 구조에 대한 재편 부분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자동차를 파는 기업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술력까지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스페이스X에서도 뭐 향후에 뭐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미래 전략으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죠. 한간에서는 뭐 겹치는 어떤 일종 부분의 사업 구조들도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스페이스의 외형 가치 상향은 테슬라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지만 합병까지에 대한 관점은 현재 확정적으로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실제로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상상이 약간 가늠이 안 되네요. 전례가 없던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일단 뭐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상장하는 그 숫자 1.75조 달러 얘기 나오는 요 상장 가치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네. 뭘 예를 들어 1.75조 가치로 상장이 되어서 1조 달러 정도 되는 테슬라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 3조 가까이 되는 이제 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광적인 어떤 팬층도 있는 것이고 충성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페이스X도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치게 되면 이게 서로 상호 시너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시너지가 날 것인지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오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영원히. 일단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 요인으로 테슬라 관점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뭐 테슬라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적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판매 실적과는 사실은 별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방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스페이스X의 테슬라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그 대형 상장사를 묻게 된다라고 하는 건 주주 가치 산정이나 이제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네. 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최근에 뭐 XAI를 이제 실제로 인수를 해서 뭐 이 테슬라도 그런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엔비디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P와 협력한 AI 팩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AI용 그 공장을 풀스택으로 파는 형태인 건데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임팩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몰랐어요. 신경 텍스처 압축 기술도 공개를 했대요. 최근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상태인 건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것인가?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뭐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조의 방향성들은 저는 재차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HP와 이 협력 성과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뭐 GPU를 좀 팔고 끝난 시대에서 네트워크, 뭐 스토리지와 소프트웨어, 운영 툴까지 좀 모두 다 이제 포괄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판매로 좀 선회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 오히려 좀 GPU 시대의 부분들은 향후에 뭐 압축 기술에 대한 보편화 부분들이 오히려 GPU의 어떤 소요량이라든가 뭐 현재 훈련 영역에서 추론 영역으로서에 대한 고도화 부분들은 오히려 GPU에 대한 기술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잠재적 그리고 장기화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일부 수익률이 좀 하회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을 좀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HPE와 좀 결합된 어떤 사업 시너지에 대한 효과들은 오히려 성장기 후반 관점에서는 뭐 상당한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GPU의 어떤 기술 고도화 부분들은 일단 단순한 어떤 추론 영역보다 현재도 AI의 어떤 기술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체 단계에서는 일단 뭐 시초 단계로 좀 보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편화 기술 부분들은 여전히 GPU에 대한 어떤 성능 고도화를 필수적인 어떤 기술로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술은
앞으로도 좀 탑재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관점에서 뭐 장기적 관점에서 한 5년 이상 정도도 엔비디아의 어떤 장기적 성장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가 수년 전부터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칩을 기반으로 각종 인프라들에 다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젠다가 인프라 회사로 좀 바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더 큰 날갯짓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해서 그 3월 GTC 갔다 오셨- 예. 다녀와서 뭐 그때 엔비디아가 GTC에서 강조한 게 자기들은 더 이상 AI 하드웨어를 서버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서버렉 단위가 아니라 AI 팩토리 단위로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그 설계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패키지로 해서 이제 시장에게 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HP와의 협력은 그 전반의 플랫폼을 실제로 이제 협력사와 이제 구체화해서 시장에 내놓은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랄까, 엔비디아가 기존에 하던 사업부 구상이 좀 더 구체화된 이번 여러 사례 중에 이제 시초가 첫 단추가 이번에 끼워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엔비디아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플랫폼 단위로 하드웨어들을 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제 더 엔비디아의 플랫폼 안으로 껴들어오기 어려운 락인 효과가 더 공고해지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엔비디아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에 먹는 비만약이죠. 파운다요. 또 파운데요라고도 하더라고요. FDA 전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시장 판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변 대표님? 일단 이 주사 제형에서 이제 경구용 제재로 좀 전환됐던 부분, 2세대에서 이제 2.5세대로 좀 불릴 수 있는데,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가 좀 출시된 이후에 현재 뭐 판별 부분들은 지역별 허가 요건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주사제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성능적인 어떤 지표가 일단 경구 제재 일단 주사 제형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유효한 어떤 유효값을 좀 표출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사 제형과 경구 제재의 좀 차이점은 신체 안에서에 대한 반감기 관점에서 주사 제형 대비해서 이제 경구 제재가 동일한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주사 제형이 좀 갖고 있는 장점은 체중의 어떤 효용 감소량들이 같은 지표값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다만 경구용 제재의 경우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일단 뭐 복용에 좀 편의성이 있죠. 주사 제형보다, 또는 이제 병원이라든가 보관의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향후에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이 수요 확장 관점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파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당장에 좀 위고비가 뭐 시장에 대한 일강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지만 파운드웨어 출시 이후에 이강 체제 부분들은 오히려 수요를 좀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수요 관점에서 주사 제형 대비에 대한 확장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만약 전체의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비만약이 주사제만 맞는 소수의 시장에서 먹는 대중 시장으로 넓히는 촉매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기존의 그 먹는 약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독주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다른 회사가 경쟁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가격 경쟁도 나오고 기술 경쟁도 나오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을 좀 더 향유하기에 용이해진 환경,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산업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또 같이 나오는 게 뭐 지금 뭐 AI 산업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어떤 이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촉매로 보기에 충분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